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도로 씨입니다. 제가 재즈 뮤지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재즈는 왜 재즈인가요? 어디서부터 재즈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간혹가다 주시는데요. 뭐를 재즈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재즈는 사실 그렇게 고급진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할렘가에서 굉장히 힘든 삶에서 나온 애환이 담긴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재즈는 정말 고급진 음악이고 와인과 함께 즐겨야 된다 이런 것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민도로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재즈 테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재즈 테일, 그 렉타임이라는 그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렉타임이라는 음악을 제가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이게 렉타임이었어?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장르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한 곡 일단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렉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영화관에 이제 스피커가 없었다고 해요. 이제 영상은 쏘지만 이제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렉타임 피아니스트가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면서 렉타임을 연주를 하는 게 영화 음악의 시초였다고 해요. 지금은 저희가 집에 뭐 TV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게 하나씩은 있듯이 옛날에는 집에 피아노가 하나씩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렉타임 악보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 렉타임이라는 거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이게 재즈다 아니면 클래식이다라고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재즈의 기본 베이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콘트라베이스가 하는 부분이 왼손으로 들어가 있고 화성적인 게 굉장히 재즈 베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렉타임은 그래도 재즈의 시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근데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렉타임은 즉흥 연주를 하지 않고 스윙 리듬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재즈 테일, 그 렉타임이 피아니스트들이 그거를 즉흥 연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스트라이드라는 장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듣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렉타임을 치면서 자라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더 잘한다, 자기네들이 더 속주를 할 수 있다, 자기네들은 이거를 12키로 바꿔가면서 연주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렉타임 음악에다가 즉흥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스트라이드 피아노인데요. 스트라이드 피아노라 하면은 렉타임과 정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꽂자면 일단 춤을 출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릅니다. 빠르고 스윙 리듬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제 렉타임 같은 경우는 클래식처럼 스윙 리듬이 없고 좀 이븐하게 된다고 치면 스트라이드부터는 스윙 리듬이 들어가는 거죠. 연주자들이 거의 뭐 내가 최고다 이런 느낌으로 곡을 막 써내리기 시작해요. 이제 거의 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음악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핑거 브레이커라고 이제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곡이다 이런 곡도 이제 젤리 롤 모튼이 써서 내고 그러니까 점점 음악들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핑거 브레이커를 들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막 정말 12음계를 다 쓰면서 굉장히 복잡한 곡들이 이때 많이 나왔고 제가 피아니스트 입장으로는 이때의 곡이 그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음악보다 연주하기가 어렵고 아마 다른 피아니스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 음악 정말 어렵습니다. 재즈 테일, 스윙 시대라고 하면은 제 생각인데 뭐 스트라이드 피아노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윙 시대가 사실 가장 재즈가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뭐 우리가 K-팝 듣고 팝송 듣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스윙 음악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한 엘라 피츠제럴드, 프랭크 시나트라,
뭐 네킹콜 이런 되게 유명한 재즈 가수들 그분들이 다 그 시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어텀 리브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루부미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미스티도 다들 알다시피 이런 게 스윙 시대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스윙 시대는 되게 미국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 다 파티하고 막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클럽이라는 게 스피커를 빵빵하게 틀 수가 없으니까 빅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빅밴드라 하면 이제 색소폰, 트럼펫, 뭐 트럼본 이런 거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한 20-30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빅밴드인데요. 근데 그렇게 혼 섹션을 다 불러가지고 하게 되면 사운드가 엄청 풍부했겠죠. You know, you guys have to really swing by yourself. You can't swing by the drum. You got to swing by yourself. 자 스윙을 하지 않을 때와 스윙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딱 음악을 들었을 때 춤추고 싶으면 스윙하는 거예요. 버클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스윙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스윙을 하지 않는다.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리듬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피아노 치는구나 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 춤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루브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그루브가 저절로 타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아 자네는 스윙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밥이라 하면은 되게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자네는 스윙하지 않아 보다는 자네는 비밥하지 않아가 더 많아요. 스윙도 중요하지만 비밥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너는 짜치는 음악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그래서 비밥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좀 진정한 재즈 뮤지션이 될 수 없지 않나 라는 사실 살짝 보수적인 생각이긴 한데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밥 시대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대전 전쟁 이후에 이제 나타난 음악인데요. 이제 스윙 시대에서 변형된 음악이니까 이게 그 렉타임에서 스트라이드로 갔듯이 스윙 시대의 연주자들이 점점 이제 경쟁도 하고 뭐 즉흥 연주도 넣게 되고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뭐 더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밥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이때 재즈의 문화가 아직 재즈 클럽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때는 되게 웃긴 게 바이빙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바이빙이 뭐냐면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같이 연주를 했을 때 이 사람 못했다 그러면은 째려보거나 약간 그냥 자리를 뜨거나 진짜 무서운 재즈 뮤지션은 그냥 연주를 하다가 드럼체 던지고 그냥 집에 가고 약간 이런 바이빙 같은 문화가 있어요. 이 비밥은 약간 스윙보다는 조금 다크하다. 아무래도 전쟁 이후라서 그런지 그리고 그때 시절에 또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려졌거든요. 더 사람들이 뭐 술보다 강렬한 걸 원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쿨 재즈 이제 말 그대로 이 시절 사람들은 겁나 쿨해요. 그 뜻으로 사용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요. 살짝 아티스트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게 돼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대표적인 쿨 재즈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적인 느낌의 재즈라기보다는 좀 그 사람의 우주를 표현한 되게 깊게 들어가는 음악도 많고요. 소악 같은 거. 이런 느낌의 약간 바이브 있는 뭔가 나는 쿨하다 나는 멋지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음악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재즈라고 하면은 근데 쿨 재즈의 시대도 저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약간 재즈의 스타일이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다기보다는 뭐 미디어도 발달됐고 인터넷도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의 장르로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라틴이랑 합쳐지기도 하고 힙합이랑 합쳐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팝 같은 데도 재즈의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또 전체적인 역사를 훑어봤는데 또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뭐 이런 거는 재즈인가요? 뭐 궁금한 점이나 이 아티스트의 생애가 궁금해요.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은 고려해서 영상 또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